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잖아요. 의심이 많잖아요, 현대인들은. 진짜 의심이 많아요. 뭐, 사람은 사실 의심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공부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꽃만 보지 말고 꽃을 피우게 한 모든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단순히 꽃만 보고 꽃에다 뭐 코를 박고 향기를 맡고 그런 신용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알을 보고 새를 그려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알을 보고요, 메추리알을 보고요, 메추리가 날아다니는 형상을 그려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먹는 계란을 보고 닭을 상상해봐라,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꽃만 보지 말고 꽃을 피우게 하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사물 껍질보다는 본질에 충실하라.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어떤 피상적인 어떤 나무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저 나무의 피상적인 것만 쓰지 마시고 저 나무가 겪은 모든 것, 나와 나무를 같은 위치에 놓고 내가 나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서서 한번 세상을 관조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형상에 흔들리지 말고 혼을 불러넣어라. 글에는요, 혼이 있어야 돼요. 네. 진짜 혼이 없으면 안 돼요. 방식에 고민하지 말라. 어떤 분은요, 어떤 시를 쓰려고, 시조나 이거는 방식에 이제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수에 맞춰야 되니까. 초장, 중장, 종장 있는 종장의 세자는 반드시 맞추고, 내재율도 사실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로 맞추는 게 아니고, 시조를 잘 쓰시는 분들은 내재율로 맞추는 거예요. 내재율은 마음속이나 겉으로 읽어내는 언어의 리듬이거든요. 그 호흡이에요, 호흡. 내재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호흡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글자 자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호흡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글이 좀 더 심오합니다. 어떤 보여주기 식의 어떤 그런 겉모습에만 치중하면은 이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 어떤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을 낭독으로 읽어볼 텐데요. 책에 담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최우련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책에 담을 수 없는 여자. 미안해요. 당신을 윤리책에 담으려 했어요. 당신의 신발을 신발장에만 가두려 했으니 당신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미안해요. 당신을 수학책에 담으려 했어요. 당신은 모든 걸 계산하려고 했으니 당신은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미안해요. 당신을 국어책에 담으려 했어요. 당신을 그렇고 그런 이야기 속에 살게 했으니 당신은 얼마나 심심했을까요? 미안해요. 당신을 음악책에 담으려 했어요. 당신 눈에 들리지 않는 음표를 만들어 놓았으니 당신은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은 책에 담을 수 없는 여자인데 당신은 책이 아닌 이렇게 내 앞에 서 있는데 나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미안해요. 또다시 당신에게 답을 구하려 했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책에 담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단순해요. 어떤 틀에 박힌 어떤 지금 시를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게 해놨어요. 어떤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반성을 하고 다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또다시 하는 행태가 또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 좀 해학적인 시 한 편을 봤는데요. 제가 한번 또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독하거나 독해할 필요가 없는 아주 쉬운 시입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율기책에 담으려 했어요. 율기, 우리 도덕이나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규범을
윤리라고 그럽니다. 예. 사실 우리는 어떤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윤리라는 겁니다. 윤리. 예.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도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윤리책에 도리나 규범에 그런 어떤 자기 아내를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당시 뭐라고 했겠죠. 당신은 신발을 신발장에만 가두려 했으니 당신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정도 아는데 또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여기 한 연에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데 또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수학책에 담으려 했어요. 수와 양이란 그 수와 양 그런 어떤 공간과 선 그런 을 구분하는 이걸 수학이라고 그러죠. 네. 매사에 우리는 이 사람은 수학책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계산하려고 했으니 당신은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지루한 것보다도 계산하려고 했으니 지루한 게 아니죠. 짜증났을까요? 이렇게 해야 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한다고 해서 뭐가 지루해요? 네. 미안해요. 당신을 국어책에 담으려 했어요. 당신을 그렇고 그런 이야기 속에 살게 했으니 당신은 얼마나 심심했을까요? 미안해요. 당신을 음악책에 담으려 했어요. 당신의 눈에 들리지 않는 음표들만 늘어 놓았으니 당신은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미안해요를 한 3번, 4번, 5번 하고서는 이제 정말 미안해요. 진짜로 이거는 네. 당신은 책에 담을 수 없는 여자인데 당신은 책이 아닌 이렇게 내 앞에 서 있는데 나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오, 이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정말 앞에다 다시 하나 또 뭘 붙여놨어요. 또 다시 당신에게서 답을 구하려 했네요. 참 끝없이 끝까지 반성을 한다고 해놓고 않고 반성을 한다고 해놓고 않는데 꼭 우리 그 남자들을 좀 질책하는 것 같은 마치 여자분들은 모든 걸 다 잘하고 남자들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표현을 해서 좀 서운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는 시니까 아직까지나 그렇게 시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중적 잣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중적 소묘, 이중적으로 그런 걸 그리는 거죠. 네. 마음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싶은데 항시 뭔가 검정색으로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든지, 마음은 파란색으로 하고 싶은데 또 그 이면에는 노란색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는 일입니다. 시는 오로지 시적으로만 재구성되는 인위적 공간은 아니에요. 네. 시는 인간의 공간이거든요. 시는 인간의 공간, 시는 생명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간이라고 감히 말을 해야 됩니다. 삐뚤어미, 가을이니까 조금 안 맞네요. 삐뚤어미가 출몰을 할 때는 가을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해요. 이거 우리 열대야 끝나면 좀 어두운 축대라든지 신발장 속 그런 데서 이제 삐뚤어미가 옵니다. 깜깜한 곳에서. 그래서 한번 삐뚤어미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저녁이면 표정 없는 것들 소란하기 시작했다. 저녁이면요, 낮에는 잘 안 울죠. 낮에도 우는 놈들은 있어요. 가끔 가다가. 하지만 대체적으로 귀뚜라미의 저녁에 오는 것은 짝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소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란, 소동, 소요. 이 3글자가 있는데요. 소란은요, 시끄럽고 어수선한 것을 소란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소동. 소동난다고 그러죠. 예,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요.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소요 그러죠. 네. 사유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소요예요. 소요. 그래서 소란과 소동과 소요를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날개를 비벼 자작나무 골목에 소리를 골고루 나누어 준다. 자작나무 골목인지 돌담 골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날개를 비벼서
그리고 바깥쪽 날개를 비벼가지고 귀뚜라미는 소리를 낸다고 그럽니다. 그 악기로 말하면 뭐 현악기나 그런 식이겠죠. 비벼서니까요. 의가슴으로 사랑했는지 짝사랑입니다. 87개의 건반을 지나 마지막 건반을 두드리는 순간 피아노가 88개로 건반이 이루어졌잖아요. 87개를 지나고 마지막 건반을 두드리는 순간 기어이 견디는 슬픔을 쏟고 말았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비명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음계인가 이렇게 봅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페이지 티너가 무대 뒤로 사라진다. 페이지 티너는요, 피아노를 이렇게 치고 있으면요, 그 옆에 있다가 이제 이 책을,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페이지 티너라고 그럽니다.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 창문을 열었다 닫으면 소리가 잘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실에서 안방으로 텔레비를 보다가 딱 안방에 들어가면 문 딱 잠그면 안 들리잖아요. 소리가 딱 잘리는 겁니다. 예, 그것이 잘리는 것이 타음이냐, 깨진 소리냐, 아니면 단절음인가. 단절음에 가깝겠죠. 살아보니 알겠다. 살아내는 일이 날개를 비빈다. 우리가요, 뜻하지 않게요, 우리는 살아내기 위해서 손을 비빈다. 이 말이랑 똑같잖아요. 예, 정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보니 알겠다. 살아내는 일이 날개를 비비듯 때로는 손을 비비는 일이라는 것을 하루가 저무는데, 우리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때때로 뭐 상관한테 비비하고 복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그런 어떤 환경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이면에는 아무리 좋아져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나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나. 불안한 고요 속에서 귀뚜라미가 울었을 뿐인데 다시 가을. 그랬어요. 가을이 작년에도 비비고 재작년에도 비비고 계속 난 살면서 이 세상에 권력자들이나 돈을 위해서 손을 비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네. 근데 또 다시 가을을 또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생명들을 통해서 호혜적인 공존의식을 생각해 봤습니다. 호혜적, 같이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고, 같이 이해심이 많은 사람끼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심을 같이 많이 해서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을 호혜적 삶이라고 그렇습니다. 성장 이주 진보보다는 자연스러운 순환 체계 속에서 귀뚜라미를 등장시켜서 진정한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시를 쓰면서 때때로 발견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이거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시로 보는 천년 담양입니다. 달빛 예술 창고를 우리 김혜숙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달빛 예술 창고 조선이 궁금한 비밀을 알아채듯 길이 익숙해지면 걸으면서 허용된 곳까지 엿보고 가까운 거리도 멀리 돌아간다. 5층 석탑 너머로 묵은 소문이 박혀있다. 떠나기 위해 한데 모이던 광장은 계급이 날개치는 모습을 품고 있어 관방천 큰 나무 아래 키 작은 나무들이 개금 발로 기웃댄다. 추월산으로부터 밀려오는 노을은 붉었다. 바람을 피해 허공에 주춧돌을 세우고 인정의 매듭을 튼튼하게 잇고 있는 것이다. 서사가 되지 못해 구비되지 않는 이야기마다 달빛 관방천으로 흐르는 동안 유리문에 걸린 달빛도 익숙해진 것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끈끈한 발톱을 세우며 조금씩 제 모양을 바꾸고 있다. 네.
그 시로구는 천년 담양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달빛 예술 창구거든요. 저는 이제 매주 목요일 날마다 관방천을 걸어요. 거기 주차장도 좋고 시설도 너무 좋아서 관방천 이쪽, 이쪽에서 중로원 쪽에서 저는 저 메다세콰이어 거기 딱 그 길까지만 걸어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딱 2,500보가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오고 가면서 지금 푸조나무들이 작년 그 추위에 많이 가지들이 좀 죽었는데 많이 활력을 되찾고 있는 그런 모습, 또 생명의 경외, 또 이런 것들, 또 그 나무와 물과 또 푸르른 그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그 걷는다는 것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요일 날은 많이 기다려져요. 이제는 자꾸 걸어보니까 걷는 맛을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좀 일찍 오셔서 시간이 있으시면 저 같이 걸어도 좋고요. 네, 걷고 나서 여기 그 국수의 거리 와서 4,000원이면요 아주 맛있는 국수를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일찍 오시면은 저 같이 걸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좀 더 이제 보면 중록원 또 한 바퀴 돌고 너무 좋아요. 이 모든 것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달빛 예술 창고입니다. 그 관방제림 끝자락에 위치한 그 아래쪽에 달빛 예술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 옆에 달빛 예술 또 창고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층고가 굉장히 높고 카페도 높아요.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책도 있고 대나무 오르간도 있고 또 이제 그 예술 전시도 하고 뭐 그런 공연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산책을 즐길 수 있으니까 꼭 담양에 오시면은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달빛 예술 창고입니다. 궁금한 비밀을 알아채듯 길이 익숙해지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길이 여기 가면 푸조나무가 이렇게 있었지 그런 모습에 또 저쪽 만치 가면은 맹문동이 많이 펴있지 또 저기 가면 옥자마 무늬 옥자마가 많이 있지 또 저쪽 가면은 무엇이 있지 이것들을 처음에 한 번 보고 갖고는 모르잖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궁금한 비밀을 하나씩 제가 엿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걸으면서 허용된 곳까지 엿보고 가까운 거리도 멀리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갔다 오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갈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돌아서 오는 거예요. 네. 5층 석탑 너머로 묵은 소문이 박혀 있다. 5층 석탑은 여기서 보면 저쪽 남산리 5층 석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당간이 있는 그 남산리 5층 석탑인데요. 그 고려시대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상륜부, 제일 위에 꼭대기 부분, 이렇게 상륜부, 그걸 꼭대기라고 하거든요. 저 아래를 하륜부라고 하고 상륜부 기단이 있고요. 그 상륜부가 소실돼 버렸어요. 근데 분명히 그 탑이 있고 석당간이 있기 때문에 석당간은 이게 절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깃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분명히 엄청나게 큰 절터가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현재는 절터로 추정은 돼요. 그런데 방위로 봐서는 그 탑이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절은 저쪽에 이렇게 있을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방위로 봐서는요. 석당간이 그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옥중 석탑이 있거든요. 그 뒤로 절이 있겠지 당연히. 떠나기 위해 한데 보이는 광장. 여기 꼭 줄을 쳐놓으시고 몇 번 보시기 바랍니다. 떠나기 위해 한데 보이는 종소리라든지 이 광장은요 터미널은요 떠나기 위해 한데 보이기도 하고요. 어디로? 갔다 오면서 한 대로 모이기도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광장은 우리가 항시 모였다 흩어지는 것은 떠나기 위해 있는
어떤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개개비 날개치는 모습을 품고 있어 관방천 큰 나무 아래 키 작은 나무들이 깨금 발로 기웃댄다. 똑같아요. 이 개개비는 참새목과의 휘파람새라는 휘파람새죠. 휘파람새. 네, 개개비. 네. 근데 깨금 발로 제가 관방천을 걸으면서 오늘도 봤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하늘이 보여요. 여기다 나무 한 그루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몇 군데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 나무들이 또 커서 이렇게 또 한 300년 지나면 또 이렇게 저 큰 나무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충분히 여기서 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그렇게 나무를 잘 길러서 이렇게 좀 하는데 느티나무나 푸주나무는 생명이치가 많이 가도 그렇게 한 500년 정도면 많이 이렇게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네, 더 많이 사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자꾸 우리도 심어가면서 또 이렇게 심고 갖고 가면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생을 해야 되죠. 깨금발로 기웃대고 있었어요. 깨금발, 좀 더 키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추월산으로부터 밀려오는 노을은 붉었다. 오늘은 구름이 껴가지고 노을을 좀 못 봤어요. 항시 볼 수가 있는데요. 6시 한 7시 정도 요즘 보면요. 항시 노을이 추월산에 딱 걸려있곤 했습니다. 바람을 피해 허공의 주춧돌을 세우고 인정의 매듭을 튼튼하게 잇고 있는 것이다. 서사가 되지 못해 구비되지 않는 이야기마다 단빛 관방천으로 흐르는 동안. 요건 뭐냐면요. 서사가 되지 못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것을 서사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비,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구비문학이라고 우리 들어봤잖아요. 구비되지 않는 이야기가 이제 흐르고 있었어요. 요리문에 걸린 달빛도 익숙해진 것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끈끈한 발톱을 세우며 조금씩 제 모양을 바꾸고 있다. 지금 이제 달이 떴어요. 이제 달이 저녁에 달이 떴는데 단빛 예술 창고나 단빛 카페에 그 달빛이 딱 비치잖아요. 우리도 여기 이렇게 달빛이 딱 비치면은 달빛이 저를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딱 발톱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상당히 고급적인 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빛 예술 창고 한번 봤습니다.